네, 1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평호 민주당 광주시당 청년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의 뉴 페이스. 진짜 질린다 질려. 질려요? 뭐가 왜 질려요? 무엇이 질리시죠? 오늘 이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제 SBS 단독으로 새로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름도 막 언급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이름까지는 뭐 아직은 얘기하지 말고요. 일단은 도주 중인데 어제 그 도주를 할 때 2층에서 경찰이 체포하기 직전에 뛰어내려서 네 도주를 했다. 뭐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근데 내용을 보면은 네? 그 압수수색 중에 뛰어내린 게 아니고 압수수색을 들어가기 직전에 도주를 한 걸 보니까 누군가가 정보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빠르게 행동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어쨌든 밀행성이나 긴밀성이 중요한 것인데 뭐 특검 입장에서는 경찰의 지시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일정을 빠르게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 정보가 이 의문의 남성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미리 도망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빨리 잡아야죠. 예, 근데 뭐 저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디 있을까? 근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50대 남성이라고 했잖아요. 예. 물론 김건희 씨도 52세잖아요. 그러면은 나이 차이가 뭐 좀 오빠거나 뭐 그럴 텐데 이분이 2층에서 뛰어내린다는 건 이거 보통 얘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도와줬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을까요? 거기 사다리가 있었을까요? 그거 그러면은 꽤 높아요. 근데 이게 상상력을 네. 자극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라. 영화에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뭐 경찰들이 잡으러 들어갔는데 창문을 뛰어내려가지고 다리 쩔뚝이면서 어디로 가. 네. 그러니까 그 현실까지 너무 제 이 현실 자체가 너무 질려요. 그리고 보통은 인간이 언제 늙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핸드폰을 집 보고 가잖아요, 길거리에서. 네. 근데 누군가가 이걸 갖고 도망가. 그럼 내가 못 쫓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나이가 든다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 사람의 시비가 붙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뒤걸고 때리고 날 도망가. 그럼 못 쫓아가. 그러면 이제 그때 늙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50대인데 지금 안 늙었을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도망가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2층에서 뛰어내리려면 그 정도의 연배에 굉장히 어떤 신체 건강하고 그 튼튼하신 분일 거다. 뭐 예를 들면 건장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상상을 막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바로 경찰이 그 주변을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뛰어내려라고 돼 있긴 하지만 네. 2층에서 1층을 내려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거에 계단을 뛰어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계단을 뛰어내려갈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누가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그 파이프라인을 타고 내려왔을 수도 있고 파이프라인. 예, 생각보다 예. 2층이 높지 않은 2층이었을 수도 네. 있고 1.5층. 예. 언젠가 저도 2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릴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 신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40대인 우리도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 저도 지금 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거든요. 근데 네. 모르겠어요. 그게 완벽한 착지와 확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영화처럼 뛰어내린 건 아닐까. 그러니까 도주 당시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다. 김건희 주변에는 어떻게 이런 기인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도주를 또 얘기를 하시니까 삼부토건 부회장이었던 이기훈 씨도 그렇죠. 얼마 전까지 도주했다가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밀행하다가 특검이나 경찰 수사기관에 이제 잡히게 될 텐데요. 다만 이렇게 도주를 한다라는 것은 그 범죄를 일으킨 자들 중에서도 도주도 그렇게 막 많이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이렇게 이목이 썰려 있는 사건에 대해서 도주라니. 그러니까 왜 또 도망갔을까? 그것도 사실 또 의구심을 좀 자아내게 하는 장면이네요. 뭔가 본인이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또 도망갔겠지.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잡혔을 경우에 진술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김건희한테 또 어떤 악영향을 줄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또 우려해서 도망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쨌든 건진법사 그 법당에서 이 핸드폰 발견돼 가지고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우리가 아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는 인물이에요. 최근에. 근데 이 사람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고 그리고 2022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또 투자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닌데 그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시기와 2차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1차 작전에 참여했던 이정필 씨가 이 의문의 남성을 소개를 해줬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 그 1차 주가 조작 때 쓰였던 김건희의 자금 중에 일부를 또 다른 주가 조작으로 써먹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지금 특검으로 하여금 이 이모 씨, 뭐 A 모 씨는 이름이 저기 나와 있네요. 아니 일단은 우리는 이모 씨로 하는 걸로 우리 안전하게. 예, 이모 씨가 예. 이종호 씨는 아니죠. 이종호 씨는 아니에요. 이종호 씨는 아니죠. 이종호 씨는 원래 이정필도 아니고. 예. 저희 뉴스토마토가 굉장히 준수한 방송인 줄 알고 왔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 주가 조작의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뭐 지금 현재 네. 입건돼서 예.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니까 정식으로 입건된 상황이니까 저 사람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큰 그림 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히 1차 시기 안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제 그거를 일단 수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입건이 된 거고요. 어허. 원래 이제 혐의점으로 보면 그렇고 두 번째로는 2024년 10월까지도 뭐 음주운전하고 나서 실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의 무혐의 때문에 파티를 벌였던 걸로 이미 진술을 한 상황이잖아요. 조선은 경찰의 지인이라고만 기록이 되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에 대한 정보를 그 사람에게 김건희가 미리 알려줬던 건 아니었을까? 뭐 이제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판도라의 상자를 의문의 남성의 이 상자를 열면 김건희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가 얘기해주지 않는 것도 이 의문의 남성을 통해서 풀릴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신병 확보가 매우 중요하죠.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그 궁금증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 은밀한 관계, 뭐 이건데 이게 자세히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어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또 알려진 사실이 건진법사를 소개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건진법사와의 어떤 뭐 이 관계가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거. 뇌물을 뭐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갖다 주고 가져오고 이런 역할을 건진법사가 했다는 걸로 봐서 아마 이게 상당히 10년도 더 된 인연들이기 때문에 따로 만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셋이서 만날 때도 있었고 넷이서 만날 때도 있었고 아마 그 이모 씨가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같이 활동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압수수색으로 그 핸드폰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관계 은밀한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은밀한 팀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건진법사랑 연결되었었던. 그래서 주가조작팀도 있고 건진법사는 통일교로부터 이게 목걸이니 백이니 이런 거 다 갖다 바치던데 이거를 그 사람은 뇌물팀인가요 그러면? 네, 안 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소개할 때 건진법사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이 뭐 종교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브로커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다고 했다면서요. 예. 예. 뭐 어떤 관계라고 예상을 하시는? 아니 이게 김건희 어벤져스의 그 뭐라 그러죠? 이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인물이다. 아니 56세인데 처음부터 다시 조금 복귀를 하면 56세에 뛰어가지고 도망까지 갈 정도로 은밀한 뭔가가 있어. 건진을 소개시켜주고 예. 주가 조작 최초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김건희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문자로 주고받는데 500통씩 했다면 이건 거의 짝사랑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이 모 씨 뭐 이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모 씨에 대한 신변 확보가 뭔가 이 김건희 사건에 관련돼 있는 특정한 어떤 이 스모킹 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빨리 신변 확보를 해서 도망을 간 건 말을 못 맞췄기 때문에 말을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준비를 못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겁에 질려서 뛰어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말이 되는 게 왜냐하면 이 인물이 너무 갑작스럽게 새롭게 떠오른 인물이에요. 이번 주에 예전 유튜브에도 몇 번 이렇게 거론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화제가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니까 본인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도망까지 가는 무리를 범하면서라도 뭔가 준비를 하는 시간을 벌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 신변 확보가 최우선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는 그럼 절대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되겠네. 나오면은 당연하죠. 말 맞추기를 바로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본인 지금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의료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나가겠어요. 네.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도 반쪽짜리 사과, 전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개사과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았다고 하든지 처음부터 안 받았다고 우겼으면 끝까지 우기든지 이거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본인이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백 문제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죠 받은 게. 지금 뭐 받은 것도 그렇지만요. 이제 관저 비리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그 300만 원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 권익이 망가졌죠. 그다음에 감사원 망가졌죠. 이 국가기관들 신뢰가 형해화된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거 백만 받았다. 목걸이는 안 받았다. 그렇지만 미안하다. 이 얘기를 이걸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앞으로 사과해야 될 건들이 건건이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아마 재판 전략으로도 저는 완전히 그냥 마이너스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마이너스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얘기한 그 자기의 논리 중에서 종교 쪽은 받아도 사고 안 난다고 건진법사가 설득해서 받았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사고 안 나면 받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설득이 된 것부터 말이 안 되는 예. 최재형 목사님도 사실 네. 종교 통일운동 하시는 종교인에게 300만 그래서 원 백 받았나 받은 봐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받았나 봐요. 네. 예. 최재형 아 그분도 목사가 목사님이구나. 종교인이니까 예. 그래서 종교 쪽은 받아도 괜찮다고 해서 무슨 말이야?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학자 총재도 그렇고. 그렇죠. 그것도 예. 종교네. 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장 그분도 이대 총장 하셨던 분. 예. 그분도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부회장이죠. 네, 부회장님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인이죠. 예. 네. 무교도 있고 자신을 믿는 뭐 그렇죠. 사람들도 있고. 근데 예. 그렇게 따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 다들 말을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뭐랄까 도파민이 터지는 주제들도 있지만 좀 어이가 없는 주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예. 방금 말씀하신 종교 쪽은 받아도 사고 안 나라고 설득을 해서 김건희 측에서 이것을 예를 들면 종교 측에서 넘어오는 여러 이제 뇌물들을 그냥 받아 먹었다라고 한다면 받으라고 받는 사람도 그 뭐 정상이 아닌 거고 예. 제안한 사람도 정상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그 우리가 이제 의문의 남자로 시작했으니까 정확하게는 법당에서 발견된 휴대전화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썼던 휴대전화인데요. 예. 이거를 이제 김건희가 건진에게 맡긴 이유를 건진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애군을 떼어달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정신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쓴 전화기를 물건을 뭘 갖다 주면 그럼 무당들이 애군도 떼주나요? 저 잘 몰라가지고. 그런 이제 미신이 있죠. 그래요? 예. 아니 계산책님이 정상적인 해석으로는 논평이 불가하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요. 정확한 것 같아. 이게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요랑 똑같은 거잖아. 치킨은 살 안 쪄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이거 찌지. 어떻게 에디터님 받아들? 말한 게 액막이라고. 액막이. 예, 액막이라고 해서 뭐 이제 애군을 좀 애군이 묻어 있는 물건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좀 구슬해가지고 날리는 게 있는데 그게 말이 돼.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가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수수는 인정을 했다 대가성은 없었다 보석 허가 앞두고 이게 정치적으로 좀 쇼하는 거고 네. 프레임 잡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 아까 그 우리 최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 잡은 거예요. 이거 오히려 불리할 거다. 전략을 잘못 잡은 거고 인정을 할 거였으면은 시원하게 인정을 하고 뭘 포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어제 이 의견 써낸 거가 공개가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언제든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돌려줬다. 그리고 여론 광풍에 과도한 비난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자기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뭔가를 돌려줬던 시점들도 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2023년에 11월 26일에 디올백 보도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받았던 선물들을 많이 돌려주거든요. 김건희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때까지 다 받아 먹었던 그 뇌물들에 대해서
앞불사 싶은 거예요. 음흠. 이제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건네줄 때도 스스럼 없이 다 받았었고 그 뒤에 대기하는 공간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듀티프리라는 신라 듀티프리라는 종이백을 들고 앉아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저기 우리 복기를 영상으로 다 봤죠. 네, 복기를 해보면 그 안에 또 뭐가 담겨 있을지 모르고 사실은 300만 원이나 500만 원짜리 이런 가방이라는 게 김건희 씨한테는 정말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동전지갑 같은 수준의 것일진 몰라도 우리의 어떤 법 규범상 그걸 받으면 뇌물이 된다라는 거를 본인이 모르진 않았을 텐데 거기에서 뭐 통일 대통령 얘기도 하고 온갖 희귀한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 시점 이후에는 2024년 초부터는 막 다 돌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인 게 언제든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서 돌려줬다라는 것은 뭔가 좀 순진해 보이려고 하고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이제 변론의 과정에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으로 만들어진 문장이어서 김건희는 지금 부글부글 할 겁니다. 뭐 이게 뭐랄까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진술과 증거들, 증인들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법률 대리인들도 이거를 막아내기가 힘들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최대한 처벌을 덜 받자라는 지금 주의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제 이 의견서 하는 게 나온 배경을 보면은 바로 그 전날 저녁에 SBS에서 의문의 남자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시선 돌리기용으로 이제 김건희의 사과를 일단 내밀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석을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요하려면 일단 사과는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뉘우치고 있는 것이 감경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한 전례를 또 하나 만들었을 뿐이고요. 다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은 전체 받은 물건 중에 샤넬백 2개, 즉 원래 그 2개를 받아놓고 샤넬백 3개와 신발 하나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천수산 농축차 같은 경우에도 받았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왜 이거 받았다고 인정을 했냐면 본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잘 먹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빼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받은 것까지 인정을 하자. 다만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인정을 해버리라고 하면 특경법상 처벌 형량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빼놓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전략적으로 이거는 개사과에 불과하다. 개사과다. 근데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예요. 본인이 그렇죠. 피해자예요. 네. 그렇죠. 이제 근데 김건희를 통해서 사실상 많은 청탁이 갔을 거라는 건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일교가 어쨌든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뭐 이런 데도 지금 ODA 자금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태고 전방위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사실은 김건희는 당한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브로커 중에 핵심 브로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영부인 중에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례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 그레이스 여사 그 어느 나라죠? 그 무가베라고 철권 통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이 몇십 년 차이 나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그레이스 여사. 네, 그레이스 여사라고 치면 아주 유명한 천하의 금은보화를 다 모아다가 부정부패 비리를 엄청나게 저지르고 실권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이제 감옥으로 갔는데 그거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지금 창피합니다.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죠. 네. 속보를 그 오전에 국감 운영위에서 송원석 원내대표와 이기현 민주당 의원이 배치기 논란이 있었는데 이기현 의원이 민망하고 유감스럽다. 살 빼겠다라고 했다고 속보로 또 이제 이게 속보 요거를 또 이렇게 올려주셔서 잠깐 또 읽어드렸습니다. 민망하고 유감한. 민망하네요. 네. 서로 이제 사과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 그냥 민망하고 유감이다. 제가 봤는데 그 이기현 의원이 어찌됐건 이제 끝났고 이게 그 정해를 선포했잖아요. 정해 선포한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데 송원석 의원이 민주당 정말 이렇게 하면 돼? 막 이러면서 싸움을 나갔단 걸어요. 말이에요. 자꾸 보니까. 이렇게 나갔다. 근데 이기현 의원이 뒤에 따라가다가 아니 국민의힘이 잘한 게 뭐가 있냐고 이러다가 송원석 의원이 나가다가 뒤로 돌아가지고 이기현 의원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그거를 느린 화면으로 아마 돌려보면 이기현 의원이 시비 건 게 아니에요. 이거 비디오 판독 가야 되나요? 그래놓고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신사답게 잘 본인 유감 표명을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것도 저는 분위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웃음을 주네 계산책님 말씀하셨는데. 예. 아니 참 근데 이제 이런 장면들은 아마 국민의힘 쪽에 의도된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요. 맞아요. 예, 이제 이렇게 뭔가 국정감사 때마다 이런 논란을 일으키면 언론에서 이제 뭐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져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고 양쪽 다 이제 정치 혐오로 만들어 버려서 여든 야든 똑같다라고 하는 대목은 저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다만 뭐 이제 문제의 발단이나 또 이제 이 어쨌든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좀 지혜롭게 민주당 의원분들도 피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 드는데 뭐랄까요, 뭔가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 맞기 힘들잖아요. 그건 그래요. 국정감사 내내 네. 이제 이런 장면들이 싸우자고 펼쳐지다 덤비는,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 오해 없이 보는데 아마 내일 조간에는 뻔히 담겨 있을 겁니다. 뭐 그러니까 이번- 배치기로 얼룩진 국감 이런 거 뻔하잖아요. 너무 지겹잖아요 이제. 뭐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번 국감이 사실 유독 좀 최악의 국감이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그리고 이제 많잖아요. 배치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2019년도에 국회 선진화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동물국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막 싸움하고 막 폭력으로 빠르고 막 나오고 막 물들인,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또 6년 만에 뭐 되풀이된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들 몸싸움 헤드라인을. 국회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리고 썼어요.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서 저번에 한번 사진을 이번에 오늘 좀 사진 찍어가지고 그 이기현 의원 뒤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송원석 의원이 저쪽 앞에 있고 이기현 의원이 이제 뒤에 있다 보니까 얘 거의 이제 코하고 코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이게 뒤에서 그건 보니까 또 거의 뭐 이제 아, 그래요. 뽀뽀하는 그림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 맨 처음에 저는 참. 사진을 보고 좀 오해했습니다. 예. 아, 이게 정책국가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게 이번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게 엊그제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비슷한 보도들이 있었고요. 윤석열 경호처가 그 대통령실 앞을 지나는 시민들을 무작위로 심박수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AI CCTV 활용해서 위험 인물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그것도 뭐 추진하려고 했었다. 로봇견 기억나시죠? 아, 네, 예. 바퀴벌레 같이 생겼다. 그것도 그걸 위한 뭐 사업 중에 하나였다. 요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세요? 첨단 네. 감시 구상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드렸던 건데 로봇계도 그 중에 일환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람의 맥박 있잖아요. 네. 맥박을 감시 기기로 이제 감시해 가지고 막 심장이 빨리 뛰면 이제 불순 분자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검문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건데 이게 계획만 세웠지 일단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 문건을 보면은 실제 저기에 불순 분자라는 표현도 아,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고 되게 오래전에 썼던 얘기잖아요. 정부의 비판적인 뭐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실제 불신 검문의 대상으로 여길 만한 사람들을 과거에는 뭐 군부 독재 시절이나 이럴 때 불순 분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반국가 세력. 예, 색깔론으로 많이 입히기도 예. 했었죠. 근데 저 문건 아래 붙임 두 번째 문건을 보면은 저기에 이제 불순 분자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경향신문 보도에는 저기는 좀 안 나오지만 예. 어쨌든 저렇게 AI CCTV나 심박수 측정기, 로봇견 다 이렇게 검토를 했던 건데 경호처가 주도한 거고 저기에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게 지금 근데 사실 윤석열이 그때 용산의 대통령실 막 이게 이 그림 보면서 설명할 때요. 맞아요. 네. 백악관처럼 펜스 없애겠다. 울타리라고 했다가 그것도 바로 펜스죠.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백악관 네. 직접 가봤는데 네. 백악관 펜스 높아요. 아, 높나요? 안 가봤구만. 네, 안 가보고 얘기하는 건지 그거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 아하. 일반인이 어떻게 들어가요? 예. 예, 다 허가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본인들이 스스로가 울타리를 낮출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우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어쨌든 개방하겠다고 했으면서 맞아. 이런 식으로 다 점검할 것 같으면 예. 개방이 아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그 경호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본인들의 맥락과 역사적인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호처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린 거예요. 시민들에 대한 어떤 탐문 탐색을 이런 식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이건 위헌 시비까지 붙을 거예요 아마 불법적으로. 예, 아, 그렇죠. 그 그러니까 시비도. 일반 시민 네. 걸어다니는 시민을 일단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뭐 점검 받을 것 같으면 용산공원 굳이 왜 가요? 왜 가? 기분 나쁘고 여기는 뭐 대한민국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예. 도대체 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성을 만들려고 했을까? 아. 오히려 경호처가 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게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그 용산 공원에 대통령실 그 앞에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뭐 국민과 더 가까이 뭐 이런 글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한 거죠. 원래 북한 가도 그런 거 써 있어요. 네. 민민을 위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죠. 예. 네. 요게 그냥 그 불순물자를 이렇게 색출해낸다 이런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결국엔 이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를 알아야 되고 그 업체를 평가하고 기준을 삼아서 이 업체를 도입을 시키는 건 또 경호처 소관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또 이해관계라는 게 생기고 굳이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들 심박수 측정기 AI로 하는 거 제가 이제 IT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IT 회사. 네, 이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아. 그러니까 필요성이라든지 시의성이라든지 타당성이 맞으면 저한테 100억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불필요한 사람한테 1억 줘도 안 쓰는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을 특정하게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아는 사람들 경호의 목록으로서 이걸 좀 사용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할 수 제 생각입니다. 이건 도마도의 생각이 아니 아니라 근데 이거 제 생각인데 로봇견 할 때도 네. 시계 받았잖아요. 그때 시계 받고 그래요. 수의 계약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AI를 이게 광역 범위로 해가지고 시민들을 감시하겠다라는 건데 이 광역 범위로 시민들을 감시하는 AI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되려면 이거를 받쳐주는 기본적인 데스크탑의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그 금액을 또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걸로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분명히 대가성이 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까지도 한번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예. 거죠. 윤석열 정부는 말이 안 되는 짓을 실제로 해버리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깐깐한 정치에서도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경호처가 거의 그냥 개인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무슨 경호 개인 사병처럼. 사병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제 그렇지. 곧 내일 내란 재판 체포방해 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앞서서 나온 그 발언 중에서 윤석열의 방침을 어긋나면 박살난다 생각했다 이런 발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증인신문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내일 뭔가 좀 또 유의미한 내용이 나올까요? 근데 이제 이런 뭐랄까 그 진술이 이미 나온 주체가 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잖아요. 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저희가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경호처장의 얼굴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체포영장을 막아내겠다라고 경호처 차원의 그 영상을 릴리즈를 한 적이 있어요. 내란 전국 당시에 1차 그 영장 체포 시기 때 경호처가 막아나겠다라고 직접 영상에 등장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두긴 합니다. 그러자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 대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나는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고 어긋나면 박살난다라고 생각하는 유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나와서 좀 비록 유약해 보여도 곽종근 전 사령관처럼 어떤 뭐랄까 반대 신문을 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뭔가 좀 불리할 만한 진술, 윤석열이 불리할 만한 진술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기억을 잘 더듬어 가지고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런 재판에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 자기가 유리할 때 이 사람을 그때 당시 기세로 좀 누를 수 있겠다 싶으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물론 곽종근한테 당한 일이 있지만 반대로 또 김성훈 나왔을 때는 막 이렇게 노려보기도 했어요. 노려보기도 해서 김성훈의 진술이 그 특검이나 바뀌었죠, 검찰 진술 때랑 좀 달라지기도 미묘하게. 했거든요. 예.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아, 그럼 박종준도 그럴 수도 있다. 내일 지켜봐야 되겠네. 그렇죠. 재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장원 차장이나 곽종근 사령관처럼 이거는 내 부하들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 명확하게 본인의 어떤 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그냥 진실을 얘기하고 그 진실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사람은 기에 눌린 사람일 거예요. 그래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공포 뭐 사석에서도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런 소리 막 쌍욕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세에 눌려 있을 수 있는데 내일 나와가지고 내가 실제로 비아폰 서버를 다 지우라고 한 적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다시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박종준 처장이 그것에 관해서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 분위기상 그 공포적인 분위기상 본인이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간의 사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당시의 본인 생각이 실제로 이거를 지우라고 말한 적은 없으나
지우라고 하는 암시를 받은 적은 있다 정도로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내일 봐야 되겠네. 박종준은 일단 내일 우리 여러분 체포방해 재판 꼭 지켜보는 걸로 생중계 될 테니까요.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